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당의 대변인으로 있는 이은태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시당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완벽한 시장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하고 계시는 시장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도 좀 벤치마킹 할 게 많다 이런 어떤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이제 앞에서도 우리 윤진호 대표님이 민수농이 정책 흐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구가 보통 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근데 민수농이 정책 흐름을 보니까 대구도 이런 면에서도 역시 섬이다. 전국적으로 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흐름하고 좀 다르게 혼자 이렇게 가는 그런 측면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는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대구가 좀 큰 국가 산업단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산업단지, 포항, 울산, 마산, 창원. 그래서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왜됐든 간에 이제 중간 지점에 있어서 좀 소비도시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늘 지역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어떤 꼴찌인 또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도 있고, 이제 다만 이제 시민들이 얼마나 이제 소득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살기 좋다고 느끼고 행복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역시 그 부분도 상당히 떨어지고, 젊은 이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직장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가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도시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많고 문화적 자산이라든지 문화적인 우리 소중한 어떤 가치들도 많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잠재력은 있는데 굉장히 침체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김범일 시장이 이제 10년을 부시장까지 했는데 보면은 주로 이제 SOC 건설 쪽에 지방 공공기관을 만들고 연구센터 빌딩을 세우고, 그래서 공무원을 늘리고 도로를 건설을 하고 교통시설을 만들고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고 이쪽으로 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이 박원순 시장 사례를 보면은 뭔가 이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거기서 뭔가 변화를 내고 역동적인 어떤 힘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 김범일 시장이 이제 우리는 미래 성장 동력에 그런 걸 만들었다 얘기하듯이 천복단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이걸 늘 주장하는데 만들면은 대기업이 들어옵니까? 이 문화가 다양해져야 되고 사람들의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시민들의 또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단은 성장 동력만 만들었다 하는데 동력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동력을 나아가야 되는 데는 이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전문가들이니까 제 얘기는 이제 좀 시간을 줄이고 그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이제 좀 소통하는 시장님이시죠.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를 늘 이렇게 직접 작성하시면서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거리를 반영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힘이 되고 그분의 어떤 자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행정가로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넘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개인적 야망보다는 시민들한테 따뜻한 사랑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뭔가 뭐 가시적인 눈에 띄는 사업보다는 뭐 시민들이 삶에 조금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슬로건을 보면은 뭐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시장입니다라든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또 함께 꾸는 현실이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을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게 저희들이 특징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금 저희들이 주목할 때 한 부분은 이제 서울시민 사회복지기준서를 만들어가지고 소득, 돌봄, 주거, 의료, 교육 5분야에 대해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누려야 할 최저성과 적정성을 정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보장하고 실행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유엔에서도 상도 받고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눈에 띄고요. 물론 뭐 이외의 지적은 많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이라든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행이라든지, 그리고 시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든지, 임대주택 공급을 8만 원을 짓게 되는데 그게 아마 내년에는 뭐 달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채 감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민들의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거는 심야 운행버스가 아주 히트를 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워낙 큰 도시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심야에 버스가 운영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죠. 그래서 이분의 제가 2년 2개월 동안 페북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분의 이제 특징이 굉장히 시민 중심이구나, 현장 행정하고 소통을 중시하는구나, 열린 행정이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이분이 행정이라는 걸 정밀 행정, 꼼꼼 행정, 밀착 행정 이렇게 본인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챙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모든 늘 서울시장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때까지 우리 나라가 성장 일변도, SOC 일변도, 외형 일변도, 이벤트 일변도 이런 쪽에서 한번 다시 내실을 가지고 서민과 함께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참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당에서도 이제 공약을 마련하는데, 이분들의 정책 중에서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우리 대구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제 민주당도 뭔가 일당 독점의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찍어 주십시오. 또 경제 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야지 시민들이 이제 표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고비 순간마다 늘 2가지 잣대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시민의 이익과 서울의 미래, 이 2가지를 했는데, 우리도 대구시나 이제 광역이나 기초단체단체장 분들도 그렇고 시민의 이익이 뭔가, 또 대구의 미래가 뭔가, 이 2 잣대로 이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페북을 2년 2개월 동안 쭉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한테도 이게 보고가 되고 간부회의에서도 회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만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서울시정의 정보 공개인데요. 이분은
그 분이 이제 페북에 보면은 서울시가 아주 벗었다, 시원하게 남기지 않고 벗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누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했는데 하여튼 모든 결제 문서는 다 공개하는 걸로 원칙하고 실제로 다 공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자들 간에 뭐 예를 들어 큰 투자 프로젝트가 어떻게 뭐 결정이 되는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대구시도 뭐 서울시가 했는데 대구가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문서는 다 공개를 하는 걸로. 그래서 요새 뭐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이 비리가 많고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서울복지시설 업무 추진비도 다 누리집에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민 참여형 예산 성과급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보다가 이거는 낭비용입니다 하면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 최대 1억까지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시민사회복지 기준서를 발표해가지고 최소한 서울시는 이 정도는 어려운 가정에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 서울시도 뭐 여력 자금이 뭐 많지가 않기 때문에 19만 명의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2분의 1의 생계급여를 발주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패러다임 전환인데, 아까 우리 권상구 이사님하고 뭐 이렇게 다 비슷한 건데, 이제 막 아파트만 회색빛 아파트만 막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서울시의 그 지역에 맞고 이렇게 좀 사람 중심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뭐 시민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했고, 그리고 뭐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은 가장 이제 서민들이 사는 부분에 대한 애정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방안도 싼 쪽으로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좀 미관도 이렇게 고려하면서 서울시를 개발하겠다, 뭐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초록도시 서울은 이제 콘크리트 시대를 마감하고 뭔가 꽃과 나무, 초록, 녹색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을 만들겠다. 그래서 영국에는 뭐 꽃피는 영국 캠페인이 있어가지고 매년 마을과 도시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서울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도시 농업 원인 선포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이분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은 이런 어떤 일자리도 있구나. 그래서 물론 한계는 있죠. 뭐 대기업이 위치돼가지고 뭐 5만 명, 10만 명 이런 기업 근로자들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은 굉장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보육반장 제도가 굉장히 저는 뭐 이렇게 눈에 띄고, 여섯 번째 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뭐 한 청소라든지 뭐 시설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좀 지속성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다 정규직으로 시켜줘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뭐 너무나 좋죠. 이렇게 신분의 불안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비용적 면에서도 오히려 더 줄었다. 그 내용이 꼭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데 교육투자, 친환경 무상급식, 결석아동 급식 지원 이 부분도 뭐 읽어보시면 하시고, 사회적 특히 약자에 대한 지원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물품이나 용역을 대규모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임대주택은 뭐 지금 계획으로는 8만 가구를 짓겠다 했는데 약속대로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노숙인 겨울철 특별지원대책, 이분은 이제
뭐 겨울철에 노숙자가 동차자 한 명도 없겠다. 뭐 이런 약속을 이제 약속을 내걸었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희망원들 사업 따뜻한 겨울 나누기도 있고, 의뢰 항공대 서울시에서 계약하는 납품하는 회사들이 뭔가 서울시에 불리한 어떤 계약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듣고 고쳐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 이 부분을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가장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는데,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인데, 예를 들어 은평 뉴타운에 618가구가 미분양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한 달 동안 그거가 시장실 차려놓고 거리 사항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지고 완전히 분양을 시키는 그런 어떤 기적도 일어나고, 하여튼 뭐 현장에서 시장을 이렇게 시장실을 차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고, 시민 발언대도 있고, 온라인 소통 부분은 이제 뭐 가장 큰 장점인데, 최근에는 이제 카페트라 그래가지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를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시에 홍보할 일 뭐 이런 거를 또 대신 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또 대신 홍보해주고, 그래서 시민과 서울시 행정이 하나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실시는 뭐 요새 아까도 저 민수 노기 흐름에 중요하다고 그랬고, 특히 이제 서울시 공유도시 선언이 이 부분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약한데 서울시가 여러 면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민 12번째가 서민 자영업 보호 육성이고, 13번째가 100년 이제 미래 100년 서울도시인데, 이 부분은 우리 건상구 이사님하고서 맞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좀 문화유산을 살리면서 100년을 바라보면서 개발하자, 뭐 이런 거고, 서울 안전도시도 읽어보시면 되고, 15 서울시 아파트 관리 혁신 방안. 이 대부분 이게 아파트 균리가 전국에서 제일 심한데, 이분은 뭐 이제 그 사이트를 만들어가 다 공개해라, 뭐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대구에서 꼭 좀 대구 시장님이 꼭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린이집 관리 강화 대책 방안도 그렇고, 보도블록 이분이 겨울철에는 하여튼 보도블록 공사를 단 한 건도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작년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작년에 12월부터 12월까지 아주 불가피한 공사 한 건 외에는 완전히 없도록 했답니다. 그 보도블록 10개면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문도시 서울도 있고, 보행친화도시 건물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좋은 정책들도 했고, 뭐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대구시에서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정리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대구도 좀 큰 그림은 뭐 성장도 중요하죠. 그것도 뭐 중요 안 할 수가 없고, 성장에다가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같이 그 시민들이 같이 아까 우리 권상구 이사님처럼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다, 내 후손들이 사는 곳이고 내 자녀들이 사는 곳이다, 이래서 뭔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힘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우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게 상당히 요구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